추 장관이 밝힌 비밀번호 자백법, 이게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뜨거운 이슈고요. 아마 당분간도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비밀번호 공개법, 비밀번호 자백법, 추미애법, 오늘 조간신문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논란, 추 장관이 어떤 취지로 도대체 무엇을 지시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수사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힘이고 무기일 텐데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라. 법무부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침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동훈 겨냥 입법 지시, 비번 안 주면 처벌,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법.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아직 비밀번호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몸도 날리고 독직 폭행 혐의로 누가 기소도 됐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피의자가 비밀번호 해제 요구 불응 시 처벌하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강제 이행 위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검찰 출신이자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님, 자, 이 법적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률 검토 다 마쳤을 거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 검토를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법조인의 어떤 길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법무부 내에는 또 검사도 있고요.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지시를 내렸을 때 왜 장관에게 이건 이러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구도 왜 제지를 못했을까? 결과적으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사기관한테 법원에서 항상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고지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헌법의 어떠한 그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비밀번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백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전형적인 수사 편의주의 발생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제정될 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0%라고 봐요. 반인권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만약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법의 어떤 제목은 한동훈법, 수사 편의주의법 이렇게 제정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 역사에서 가장 반인권법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개혁은 왜 하는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사 편의주의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쳐왔고 자기의 모든 행위는 결국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반인권적인 행태, 그다음에 수사 편의적인 행태, 이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압박하고 죄악시하겠다는 저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였는데 윤태호 실장님, 설마 법무부 장관께서 한동훈 하나 때문에 입법을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딱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설마?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 우리 화면에도 나왔었고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뭐 검사장 출신 피의자라고 했죠. 한동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현직 검사장 출신 피의자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 한동훈의 이름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고 이름 가리고 보면 더더욱 추미애 장관의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본령이 무언가?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2016년인가요? 테러 방지법 관련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테러, 공중과 국가에 대한 그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그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좀 더 들여다보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며칠간 했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도 그때 했어요. 본인도. 그거 안 된다. 이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은 이제 막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권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제가 테러 방지법을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그대로 두고 있다. 이까지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관이요. 법무부에다가 법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뭐 국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공론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정부 입법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관이 이렇게 뭐 장관한테 법 만들어라고 지시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추 장관이 저렇게 하면 진짜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평을 두 분의 견해 듣고 계신데요.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과 인권 보호에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반헌법적 발상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